2시부터 이제 재판 시작돼서 오늘은 이제 인정 신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 먼저 하던 판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느라고 교체됐죠. 그만두고 새로 판사가 오면서 네.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은- 전두환 맞느냐, 네네. 생년월일 몇 년 맞냐, 본인 맞느냐 이거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문자 소개해드렸죠. 무겁당 청취자인데 120kg. 여기에 비하면 두 분은 좀 더 찌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최선을 120 다하겠습니다. 안 되시잖아요. 부진했네요. 부진하죠. 네, 네. 네, 열심히 좀 찌우시기 바라고요. 오자마자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제작진분들이. 지금 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2주일 넘게 칩거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문정인 외교 특보가 원산에 있다. 네. 건재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원산 그러면은 군대에 가서 그 원산 폭격 기억나죠? 네. 예. 거기 가면 왜 원산 폭격 유래가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원산이 6.25 때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미 공군의 폭격을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산 폭격 구부린 자세가 이렇게 폭격하는 자세 같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두환 씨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시부터 이제 재판 시작한 거죠? 그렇죠.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연희동을 출발을 해서 실내 관계인이죠.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법정에 도착이 됐는데 후문을 통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모자는 쓰지 않았고 마스크는 착용을 했는데 이 광주 학살에 책임지고 사죄하라 이런 항의를 받기도 했고요. 또 왜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끝내 침묵을 지키는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모습이었는데 예, 작년에는 저기잖아요. 정문으로 들어갔었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5.18 또 민주화 운동 40주년 되면죠. 네. 40주년.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예. 무겁습니다. 밑줄 쳐야 되고요. 별은 한 5천만 개. 5천만 개. 40주년. 5천만 개를 언제 별을 그리고 있습니까? 네, 10개로 그냥. 40개만 그리죠. 뭐.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작년에는 그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왜 이래? 예?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기자들이 질문할 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그걸 치우면서 그랬죠. 이거 왜 이래라고 말을 해가지고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뭐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 이 취재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옆에 붙어가지고 뭐 왜 반성하지 않느냐, 왜 책임지지 않느냐, 뭐 사죄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쏟아냈는데 뭐 아무런 답 없이 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정면에 이 경호원만 응시하면서 뒤를 따라서 곧장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대신 이 취재진이 쥔 마이크를 여러 차례 이제 손으로 치는 치웠어요, 행동 이렇게? 네,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2시부터 이제 재판 시작돼서 오늘은 이제 인정 신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 먼저 하던 판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느라고 교체됐죠. 그만두고 새로 판사가 오면서 네.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은- 전두환 맞느냐, 네네. 생년월일 몇 년 맞냐, 본인 맞느냐 이거 이제 확인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광주 시민단체들 전두환 씨 규탄하는 집회가 법정 앞에서 열렸고 특히 그 인상적인 게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 이거 네. 광화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법정 앞에 있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광화문에 계속 배치가 돼 있었었는데 전시의 엄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으로 이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예. 광주로 옮겨져서 시민단체들은 이 광주 학살에 책임지고 사죄하라 이 항의와 함께 전두환 동상이 배치가 돼서 전시가 돼서 또 전시의 엄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벌일 예정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 그 있습니다. 무릎 꿇은 동상 주변을 그 철창에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 뿅망치가 그 줄로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와가지고 한 대씩 다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망치로? 네네. 이 서울에 원래 있을 때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 그 좀 손상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때려서. 때려가지고. 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뚱커벨 머리에 힘을 줬네요. 약간 좋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힘 안 주고 다 뭉개져 있었는데요. 네, 새로운 각오로 이제 새롭게 네. 한 주를 출발한다. 예. 근데 재판의 이제 핵심이 이제 헬기 사격 아닙니까? 네네. 계엄군이 이제 헬기 투입을 검토했다 이런 문건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이전에는 뭐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 뭐 이런 진술 그리고 기록 등은 있었는데 아예 그냥 작전 문서에 헬기가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네.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1980년 5월 27일에 이 전남도청으로 이제 그 계엄군이 재진입하는 그 작전에 500MD 무장헬기 5대가 편성이 돼 있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충정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500MD라는 그 헬기인데 여기 제가 아까 인터넷으로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500MD에 예산이 없는 나라에서는 거기에 토미사일하고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 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500MD라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한겨레 신문에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이 볼펜 같은 걸로 한자로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맨 앞에 보이는 게 24단 500MD 무장 1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그 500MD 24단이 제가 1년 뒤에 이 24단에 자대 배치 받았거든요. 아. 갔더니 그 서랍을 열었더니 행정반에 네. 국난 극복 기장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병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1년만 먼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아.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정치권 얘기 좀 해보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내일이죠. 28일 이제 출범 예정이에요. 전국위가 열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래통합당 전국위가 열려서 김종인 비대위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전국위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겠느냐 또 찬성과 반대의 기로를 놓고 당내 인사들의 촉각이 좀 곤두세워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미 조사는 했거든요. 네. 대상자들을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 일일이 전화 돌려가지고 그럼요. 했다는 거 전수조사를 아니에요? 했죠. 그러니까 과반이 넘게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찬성은 해 놓았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몰라도 네. 예정은 정상적으로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 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중진 미래통합당 의원들 뭐 만나서 좀 반대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뭐 그 이야기에 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사실은 당 외에 있는 네. 홍준표 전 대표도 있죠. 그런데 예. 지금 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안이 누구냐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야기는 나오지만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지금은 무소속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기간 중에는 김종인 비대위에서 찬성하다가 이 반대로 좀 돌아섰어요. 페이북에 막 비난 그 댓글도 막 남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비난 정도가 살벌한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처음에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분이 이제 카리스마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였냐면은 이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시효가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한 뒤부터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가 나간 뒤부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뭐 27년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까지 꺼내들면서 본인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자백을 받았다. 비리 비대위원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라면서 그만하면 오래 했다. 뭐 이렇게 노욕 비판하기도 부리지 했습니다. 마라. 뭐 이렇게 페북에다 잔뜩 이야기를 남겨놨던데. 네네. 그러면서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김종인 이제 전 선대위원장 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게 차기 대권 주자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70년대생을 언급했더라고요, 그죠? 경제통이고. 70년대생 경제통. 네. 그러니까 현 정부와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70년대생이라면 40대 기술원이죠. 그렇죠. 지난 70년대에
YS 또 DJ가 함께 40대 기술론을 한창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정치권의 혁신 바람을 불어넣었듯이 이번의 경우에도 미래통합당의 새 인물만큼은 70년대생 네. 그러니까 4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가 돼야 되고 경제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또 본인의 비대위의 특징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겁당도요. 무겁당 대표로서 네. 차기 대권 주자로 70년대생을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는데 네. 뚱크벨 70년대 70년대 초반생이잖아요. 네. 네. 우리 정상근 기자는 저는 80년대생. 80년대생은 네. 다음 차차기로 하고 결정이 됐네요. 그러면 차기 2년 뒤에 무겁당 대권 도전 의지 있습니까? 뭐 불가피하게 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경제학 언론책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김정인 위원장이 가만히 있질 않죠.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당을 제대로 추스를 일만 가장 또 중요하고 남아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 보면 말이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 여부 논의에 들어갔죠 오늘. 제명이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뭐 사실 이게 시간이 문제였지 뭐 오거돈 시장도 뭐 본인의 이제 그 과를 인정한 터여가지고 이 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뭐 이미 당 지도부가 또 몇 차례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고 뭐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무겁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네. 이 뚱커벨이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좀 드리려고 가져왔네. 예. 네. 이거 저 아파트 오피스텔이에요. 예. 그랜드 오픈한대요. 네. 여기 저 한번 가서 예. 네. 예, 화장지하고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주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전단지에 묶인 네. 화장지를. 네. 네. 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1차는 넣어두세요. 마감됐네요. 2차 이때잖아요. 그랜드 2차. 오픈. 네. 그랜드 오픈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네네. 예, 넣어두세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확진자 몇 명이었죠? 10명이었나요? 네. 이 확진자가 10명이었습니다. 네. 10명이었는데 10명 중에서 7명은 해외 유입이었고요. 국내 발생은 3사람이었습니다. 예. 경기도가 총 3명인데 뭐 국내 발생은 3명이었고요. 이제 해외에서 유입이 7명으로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적 확진자는 총 1,738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10명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가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은 해외 유입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만 잘 관리가 되면 우리는 상당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셈이기 그렇죠.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 가도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외 유입 사례가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해외가 코로나19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네, 취약하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일 것 같고 일주일 사이에 한 7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주가 황금 연휴 아닙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만 휴가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30날 석탄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30 그다음에 5월 1, 2, 3, 4, 5 어린이날까지 6일에 황금 연휴가 되죠. 징검다리 연휴가 네.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그 19살 그 확진자가 대구 확진자인데 확진 받기 전에 부산 클럽을 놀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에. 네, 이 만 19세 그랬는데 이제 대구 올라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어가지고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확진자가 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 있었는데 클럽하고 주점을 잇따라 방문을 해서 접촉자가 무려 480여 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그러니까요. 자칫하면 이 확진자가 또 슈퍼 전파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결국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뭐 2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특히 활동 반경이 넓은 20대 환자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20대들이 이제 이 클럽을 자주 갔는데 정상근 기자도 20대 때 클럽 많이 다녔어요? 저는 문 앞에서 쫓겨 왜요? 무거워서? 아니요. 무거우면 안 들여보내요? 아니 뭐 그러진 않은데 네. 네. 한번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 가본 네. 적이 없어요? 무대가 좀 약했던 거겠죠. 아 그렇죠. 네. 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300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290만 명 야. 지금 오늘 오전 기준인데 이 확진자 수는 미국이 거의 100만 명에 근접해 있습니다. 100만이에요? 네, 98만 명으로 압도적인 1위고요. 확진자 수입니다. 스페인이 22만 명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19만 명. 이 한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1,728명으로 30위권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지금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미국이 사망자 또한 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이탈리아, 스페인 순인데 이게 300만 명 정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는 훌쩍 많아졌고요. 예. 그만큼 해외 유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의 우려가 국내 발생보다는 훨씬 커진 셈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백악관 기자회견하다가 네. 뭐예요? 소독약을- 소독제 인체 투입하면 낫다. 뭐 이런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말도 안 미국이 되는 지금 소리죠. 발칵 드러낸 네. 것 난리 났죠. 같은데 네. 대통령식이나 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한다는 게 참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SNL 그 미국의 유명한 예능 쇼죠. 여기에 나와서 이제 파우치 소장의 분장을 하고 나와서 파우치 소장이 네. 보건 감염 연구소 소장인데 예.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 정도 그런 되는 역할이죠. 분이죠.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꼭 같은 역할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브래드 피트가 네. 미국 SNL에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풍자를 했다는 풍자를 거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논란의 대상이 트럼프 되고 대통령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를 이제 브래드 피트가 풍자를 했다는 비꼬 거구나. 왔죠. 네. 네. 게다가 뭐 비꼬 왔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진단 키트를 수입해 갔던 메릴랜드주의 레리 오건 주지사가 한국 사위라는 분.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속 시원하네요. 두 사람 모두 공화당입니다. 그래요. 네. 공화당끼리도 싸워요. 우리 무겁당끼리는 싸우지 말자고요. 그럴 일이 없죠. 네. 네. 그 브래드 피트 조금 전에 배 수장 얘기했는데 제가 그 여의도 시절에 별명이 브래드 피트였던 거 다 아시죠? 그럼요. 예. 너 정말 이럴 거니? 더 낫죠. 너 정말 이럴 거니? 더 낫죠. 김경재 PD가 저 샘 나가지고 예? 네, 많이 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건 주지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게 떠오르네요. 네. 자 일본까지만 한번 보고 예. 일본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네네. 하고요. 그 일본 도쿄는 어제 새로 확진자가 72명이었는데 그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밑돈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의 지금 의료진들 그 실제 병원에서는 지금 밀려오는 환자의 10%밖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증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마스크 없이 또 여행을 다닌 사진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네,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지금 광주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퀴즈 내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은 올해로 몇 주년일까요가 오늘 퀴즈입니다. 네.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전상 기자.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1900 몇 년이었죠? 80년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네. 네 빼기 돼요? 됩니다. 돼요? 예. 네. 금방 됩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몇 주년인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문자로 중전마마님께서 그냥 브레드였을 걸? 저보고 그러는데요. 피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빵이었을 것 아니냐. 어떻게 아셨죠?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